2024년 1월 4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정기적 영양, 생물학적 접지의 놀라운 건강 및 치유적 이점. 두 번째, 제임스 L. 오 슈만 박사, 가에탕 슈발리에 박사, 두류 시나트라, 노스타코타.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일 아침 편지에 이어 다음 염증 등에 대한 번역을 나눕니다. 염증은 면역 체계가 이물질, 손상된 세포 및 박테리아를 제거할 때까지 손상된 조직을 차단할 수 있는 외상이나 감염에 대한 국부적인 반응으로 정의됩니다. 벽 또는 염증성 바리게이트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박테리아나 기타 병원체 또는 잔해가 근처의 건강한 조직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바리게이트가 순환하는 항생제와 항산화 분자까지 상대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유 반응을 늦추고 재생세포가 수리가 필요한 부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벽과 면역 체계의 무자비한 공격과 치유 과정을 완료하려는 노력이 실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순환 때문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부상 후에도 염증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종 침묵의 염증이라고 불리는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인접한 건강한 조직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악화시키며 불필요하게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래된 상처로부터 생긴 만성 염증의 작은 주머니가 점차적으로 체액으로 독소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의사가 겪는 어려움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오랫동안 잊혀진 외상으로 인한 염증 덩어리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 해결되지 않은 인식되지 않았던 치과적 문제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조직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염증 과정은 최근의 출판물 6에 요약되어 있으며 셀리 세븐가 1956년 그의 고전적 저서인 삶의 스트레스, 더 스트레스 오브 라이프와 다양한 저널 기사에서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셀리의 연구는 염증 반응을 스트레스, 코르티솔 분비 및 적응과 연관시켰습니다. 셀리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연구팀은 염증성 바리게이트가 부상 부위를 넘어 노출되어 이전의 건강한 조직을 손상시킨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의 부수적 손상으로 생성된 잔해의 응고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셀리의 조직학적 연구에 따르면 염증성 바리게이트는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셀리는 그의 연구를 위해 피부에 인공 염증 주머니를 만들어 공기를 주입한 모델을 만들었고, 그는 셀리의 주머니 또는 육아종 주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염증에 관한 거의 2,000개에 가까운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셀리는 이러한 주머니 파우치에 다양한 자극제나 병원균을 주입하여 코르티솔이나 관련 호르몬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 중 하나는 루마티스열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영향을 조사한 것입니다. 심장 전문 의인 건 드라이가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면역 체계는 박테리아 표면의 단백질을 인식해 공격해 파괴합니다. 불행하게도 심장 판막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매우 유사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면역 체계는 이를 연쇄상 구균으로 잘못 식별한 후 조용하고 고통 없이 체계적으로 판막을 공격합니다. 결국 관련된 파괴로 인해 밸브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염증 상태가 어떻게 멀리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천천히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임상의사들은 일상적으로 항염증제를 처방하여 염증의 증상들을 치료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염증 관련 통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임상제제입니다만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반면 대체의학의 실천가들은 비염증성 식단과 표적 영양 보충 및 심신 기술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합니다. 많은 연구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의 합병증,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영양적 항산화제의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시험들의 결과들을 인간에게는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긍정적인 건강 효과를 가져온 반면 다른 것들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유해하다는 결과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연구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동시에 표적으로 삼는 제제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일부 산화 및 또는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제제를 사용하였지만 다른 경로를 과장하는 제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식이항산화제나 영양소의 조합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 연구팀은 염증 바리게이트를 순환하는 항생제, 항염증제, 영양제 등이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내는 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합 조직의 벽인 바리케이트는 이러한 분자가 상대적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합 조직은 주로 콜라겐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은 절연체와 도체 사이에 전자의 전도도를 제공하는 재료 종류인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근처의 건강한 조직에서 만성염증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바리게이트는 항산화제가 염증 주머니의 활성산소에 도달하여 염증 과정을 끝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반도체를 통해 바리게이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인 육지와 수욕, 바다와 강 등을 포함한 지구의 표면은 이러한 문제와 만성염증 관련 질병의 빠른 증가에 대한 강력하고 놀라운 자연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는 생물학적, 접지의 생리학적, 임상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유튜브의 박동창의 맨발 강의 10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